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탄강을 따라 나타나는 자연이 빚어낸 멋진 조각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바로 포천의 화적연과 철원의 고석정인데요. 두 곳 모두 한탄강이 흐르는 바닥으로부터 불뚝 튀어나와 있어서 멋진 경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하고 있어요. 한탄강은 북한에서 시작해서 철원과 연천을 거쳐서 임진강과 합쳐지는 지역까지 흐르는 강을 말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빠르게 흐르는 한탄강을 느끼기 위해서 래프팅을 하는 관광객도 많아요. 이 중에서 화적연은 한탄강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심이 아주 깊어지는 부분으로 그 깊이가 무려 15m나 됩니다. 보통 하천을 보면 바깥쪽은 빨리 흐르기 때문에 깎이고 안쪽은 모래가 쌓이는데 이곳에서는 특이하게도 강 바깥쪽에 모래가 쌓여 있고 크고 깊은 연못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화적연에는 수면 위로 높게 튀어나와 있는 화강암 바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곳은 주변에 검은석 현무암이 절벽을 이루고 짙은 물빛이 어우러져서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화적이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화강암 바위가 마치 볕단을 쌓아놓은 것 같아서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화적연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겸재정선이 금강선을 구경하러 가면서 이곳을 들렸다가 이 화적연의 멋진 모습에 반해서 그림을 남긴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실제로 화적연의 모습보다는 더 바위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으로 그림을 남긴 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지질학자인 제가 보면 이건 2억 년 전에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현재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하천에 있어 이거 특이한 모양으로 깎인 건데 라고 느낄 텐데 이분의 눈에는 이 암석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볕단으로 비추어졌던 모양이에요. 자연 풍경을 그리면서 본인이 느낀 대로 그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재정선은 자연을 본인만의 생각으로 그린 독특한 그림 방식을 개척한 화가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새로운 방법으로 경치를 해석한 이 산수화는 당시 그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동방진경 산수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예요. 또한 조선시대의 사면 김청읍의 시문집에도 이 화적연의 멋진 경관을 소개하고 있더니 이 화적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인정해온 멋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적연에 대한 얘기를 다른 얘기도 많지만 하나만을 더 소개하면 옛날 늙은 농부가 3년 동안 가뭄이 들자 하늘을 원망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많은데 곡식을 다 말려주게 한다니 용도 3년을 잠만 자는 것 같다 라고 한탄을 하니까 용이 물을 뒤집어 쓰면서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날 밤부터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지 수심이 약 15m나 이르는 이곳의 화석연은 예로부터 물이 마르지 않아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합니다. 최근 2015년에 화적연 기우제를 재현한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화적연의 이 멋진 암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 지하 수십 킬로미터의 깊이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굳어진 화강암이 지표면으로 솟아오른 후에 하천에 깎여서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역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수십만 년 전 이 한탄강 지역은 현재 북한과의 접경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강군 오리산과 680고지라는 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용암이 옛날에 있던 한탄강을 따라서 흘러내리면서 이 부근을 모두 덮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용암은 굳으면서 멋진 검은색의 현무암으로 변했고 그 이곳이 다시 하천으로 깎여서 한탄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새로 생겨난 한탄강이 과거에 흐르던 그 강의 길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길을 갖다가 새로 개척해서 흘렀다는 거예요. 사실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한탄강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실을 지질학자도 아닌 여러분이 암석이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수직절벽이 모두 검은색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거의 강을 따라서 한탄강이 만들어진 거고
절벽 위에 뭐 다른 암석이 있는데 현무암석으로 덮여 있는 거는 이건 과거의 강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천이 흐른 곳에 이 용암이 덮었을 때는 그 하천은 깊었으니까 굉장히 깊은 용암이 쌓였을 것이고 그 옆은 굉장히 얇게 쌓였겠죠. 그래서 화적연 근처에 가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볼 수 있어요. 보통 관광객들은 화적연의 이 멋진 바위를 강 건너편에서 즐겨요. 마치 조선시대의 겸재정선이 이 화적연을 그렸던 위치에서 이제 경치를 같이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화적연에 있는 암석을 좀 더 관찰하기 위해서 강 건너편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곳에 가면 실제로 이 암석 위에 올라가서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암석 위로 올라가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암석을 뚫고 지나간 선 같은 구조예요.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암맥이라고 부릅니다. 암맥은 지하에서 화강암이 만들어진 다음에 작은 마그마가 뚫고 가면서 선처럼 이게 굳어진, 그래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암맥이라고 해요. 화적연의 암석 바로 옆에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암석이 노출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화강암이 보이는데 화강암이 이 현지 화적연처럼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 다시 현무암이 덮은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 노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 노드는 화적연의 역사를 알려주는 재미있는 증거였으니까요. 화강암은 지금 현재 화적연의 화강암처럼 동그란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고 튀어나왔고요. 마치 이제 화적연 암석하고 쌍둥이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 노드에 있는 이 암석이 과거에 하천에 의해서 깎이고 이것이 현무암에서 덮였던 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적연의 이 암석도 과거에 현무암이 위에 덮였을 거고 이게 깎여 다음에 그다음에 현재 이제 더 깎인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이 노드에 있는 암석과 화강암과 이 화강암이 두 개가 쌍둥이처럼 같이 바닥에 있었나? 그랬다가 이것만 현무암이 깎여져서 낙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잘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이 노드입니다. 철원의 고석정이라는 지역에 가면 강바닥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바위가 있어요. 함탄강 바닥에서 이게 높게 솟아오른 바위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화적연과 비슷하지만 이 고석정은 아주 그 규모와도 다르고 모양도 아주 달라요. 강 한가운데 10m이나 되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서 멋진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갖다가 찾고 있어요. 고석정은 아주 옛날부터도 이 멋진 경치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삼국시대에 신라의 진평왕이 이것을 다녀갔고 고려의 충수왕도 다녀갔다 하니까 가히 뭐 1000년 전부터 유명한 관광지였나 봐요. 이곳 고석정은 우리에게 의적으로 알려진 임꺽정이 숨어 지내던 은신처로 더 유명해요. 양주 땅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임꺽정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눕힐 정도의 장사였고 또 하지만 인정도 많고 의리가 두터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임꺽정이 관군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기 전까지 이곳 이 고석정 바위 틈에 있는 이 소나무 밑동에다가 밧줄을 잡고 오르내리면서 농민 봉기의 근거지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고석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고석정이 위치하는 부근의 암석을 둘러봤어요. 근데 이 고석정에 분포하는 암석은 현무암은 거의 없고 다 화강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한탄강이 다른 지역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럼 왜 여기는 거의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이 현무암이 얇게 덮인 걸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원래 옛날에 그 구한탄강, 옛날에 한탄강이 흐르던 곳과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석정 지역은 아주 화강암이 있던 지역이 얇게 이 현무암, 용암이 덮은 다음에 지금은 이 현무암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화강암만 남아있는 거예요. 강가에 우뚝 솟은 고석은 하천이 새로이 깎이 나갈 때까지도 깎이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근데 화적연과 고석은 둘 다 옛날에 과거의 한탄강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 옆에 지역을 깎여 나갔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두 암석 모두 약 2억 년 전에 저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굳어서 화강암이 된 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생긴 게 너무 다르잖아요. 고석정에 있는 화강암을 잘 관찰하면 수직으로 수평으로 많은 금들이 발달된 게 보여요. 선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암석 내에 면의 형태로 발달한 틈이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전리면이라고 불러요. 화강암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압력이 사라지면서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면의 틈이 벌어지면 이 틈에 물이 침투를 해요. 물이 침투를 하면은 겨울에는 얼어서 부피가 더 늘어나서 틈이 더 벌어져요. 물론 물이 계속 들어가고 나무 뿌리가 자라면 토양도 좀 생기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가면 또 어니가 더 벌어지고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속 벌어지다 보면 암석의 틈이 커져서 수직적으로 암석은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고석정의 암석은 수직 방향으로 틈이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에 의해서 깎인 것보다는 절벽을 이루면서 이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 내려서 이 고석정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 틈을 따라서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바로 이 전리면 속에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 덕분에 과거의 임꺽정이 나무에 줄을 매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도 바로 화강암 내 전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적연에 보이는 화강암은 이와는 많이 달라요. 고석정의 화강암과는 달리 암석 내에 큰 전리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요. 아주 단단하죠. 그러니까 전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단단해서 떨어져 나가지가 않고 틈이 없는 이 견고한 암석에 하천이 빠르게 흐를 때 조금씩 깎이면서 지금의 모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화적연의 깊이와 화적연 주변에 물이 흘러간 방향과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화적연과 고석정은 아주 비슷한 특징과 전혀 다른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두 지역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 더 많은 흥미로운 지질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멋진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바쁘게 생활했던 여러분의 일상을 잊기에는 충분해 보이네요.